안녕하세요. 구연모TV의 구연모입니다. 여러분, 코이라는 물고기 들어보셨어요? 이 코이는요, 잉어과에 속하는 물고기래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게 있더라고요. 이 코이라는 물고기를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어항에다가 코이를 넣고 기르잖아요. 그러면 최대한으로 자랐을 때 10cm 정도 자란대요. 이 정도 되죠. 근데 이 똑같은 코이를 어항에서 빼가지고요, 연못에다가 놓잖아요. 기르잖아요. 그러면 30cm 자란대요. 3배. 이만하죠. 30cm는요. 근데 이 똑같은 물고기를 만약에 강에다가 기르잖아요. 1m 자란대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더 큰가요? 1m? 자, 10cm에서 1m면은 10배나 큰 거잖아요. 자, 이게 정말 사실일까? 검색을 해봤어요. 진짜더라고요. 그래서 1m나 큰 이 코이를 잡은 사람의 그 사진을 제가 봤거든요. 와, 이거 진짜 유튜브 할 때 제가 사진도 좀 같이 내보내드릴게요. 예. 이게 뭐가 다를까? 같은 물고기인데요. 이 같은 물고기지만 물을 바꾸니까 이렇게 성장이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제목처럼 노는 물이 엄청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이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제가 확인은 안 해본 건데요. 강호동 씨 스토리를 좀 해드릴게요.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강호동 씨 전 국민이 많이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분을. 자, 그런데 강호동 씨가 마산 사람이래요. 근데 이제 마산에서 이제 씨름부에 들어가서 엄청 씨름을 잘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무슨 대회에서 1등을 했대요. 씨름 대회에서. 그래갖고 막 엄청 마산에서 뜬 거예요. 그래서 마산에서 씨름하면 강호동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엄청 의기양양했는데요. 하루는 이 강호동 씨가 이제 미국의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간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뉴욕의 그 가장 높은 빌딩이잖아요. 그래서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가서 그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강호동 씨가 펑펑 울었대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봤대요. 아니, 여기까지 와서 출세해서 이렇게 관광지 유명한 데 와서 이 유명한 이 빌딩에 올라왔는데 왜 우냐? 그랬더니 그때 강호동 씨가 이런 말을 하셨대요. 내가 이렇게 큰 세상에 있는 걸 모르고 내가 그 마산이라는 조그만 동네에서 그 씨름에서 내가 1등한 걸 가지고 내가 너무 거기서 의기양양한 걸 보니 정말 내 자신이 이렇게 큰 물이 있다는 걸 몰랐다는 게 너무 억울하다. 내가 이렇게 작은 데서 만족하다니 이런 큰 물이 있는데, 그러면서 우셨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조금 느낌 오시죠? 네. 여러분은 어느 물에서 놀고 계시나요? 내가 어느 물에서 노는지를 알기 위해서는요, 여러분이 가장 카톡 많이 하시는 분 있죠?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이죠. 딱 5명만 한번 종이에다 적어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그 5분이 여러분의 노는 물입니다. 자, 그 친구들과의 대화, 여러분 주로 만나면 어떤 말씀하세요? 어떤 대화를 나누세요? 또 그 친구들이 갖고 있는 생각, 여러분 생각과 비슷하니까 자꾸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의 깊이는 어느 정도세요? 그 친구들의 가치관, 그 친구들의 비전, 바로 이게 바로 여러분의 물입니다. 이제 저는 이 허블라이프 사업이 3번째 일이잖아요. 제가 이 코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머나, 내가 마치 코이와 같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저는 결혼하고 우리 남편하고 시골에 가서 이제 젖소를 길렀잖아요. 그래서 한 벌써 4, 5년 했거든요. 근데 아주 깡촌이었어요. 근데 그 마을은 한 30호 가구밖에 안 살았어요. 그리고 또 저는 거기서부터 한참을 더 들어가서 산속에 우리 집 하나였거든요. 거기서 3년, 4년, 이제 5년째 정도 되니까 매우 익숙해져 가지고요. 제가 그 마을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 우리 이장님이에요. 가율리 이장님. 그래서 무슨 어려운 문제가 생기잖아요. 뭔가 좀 힘든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달려간 곳이 이장님이었어요.
이장님한테 의논하고 또 이장님 아주머니한테 또 얘기하고 제가 거기서 위로를 받고 또 조언을 듣고 결정하고 그리고 와서 또 다시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로서는 그때 그분이 저의 멘토이셨던 겁니다. 그 당시에는. 자, 그 다음에 거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제가 소득을 창출했을 때 어떤 소득이 있었나. 이제 열심히 소를 길러서 우유를 짜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유를 내면 우유 회사에서 유대라고 해서 우유값을 줍니다. 그리고 이제 가끔가다 소가 이제 송아지를 낳잖아요. 그럼 이제 송아지가 숫소인 경우에는 숫송아지면 저희들이 내다가 숫송아지 팔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 또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저희들의 소득이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목장을 그만두고 그 다음에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저는 그게 마치 어항에서 나와가지고 연못으로 들어온 그런 느낌이에요. 왜냐면 목장에서 살았을 때는 정말 그 30호 가구가 저의 삶의 터전이었거든요. 그 사람들의 생각, 그 사람들의 언어, 그 사람들의 비전, 그 사람들의 꿈, 바로 여기에서 제가 어울리면서 5년을 보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안성의 가재울, 가율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평택에 있는 데로 옮겼죠. 제가 직장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거기는 평택 이제 좀 넓은 도시잖아요. 이제 옆에 막 슈퍼마켓도 있고 초등학교도 있고 뭐 유치원도 있고 뭐 다 있어요. 옛날 시골에는 그런 게 없었죠. 유치원도 없었는데요, 뭐. 근데 이제 이쪽에 와서 제가 이제 사회복지시설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는 수십 명의 직원과 함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이 조금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서는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굴까 봤더니 저희 그 사회복지의 재단의 이사장님이 그렇게 저는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분이 과거에는 공무원이셨는데 본인이 이 사회복지에 큰 꿈을 가지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실 때 본인의 사재도 많이 털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좋은 복지재단을 만드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보면서 감히 제 마음속에 나도 이 다음에 돈을 좀 모아서 진짜로 이렇게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면 나도 저런 사회복지재단 같은 거 하나 있으면 참 좋겠다. 뭔지도 모르면서 제가 그때 그 꿈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굉장히 많은 분한테 존경을 받으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가율리에서 이제는 조금 큰 물에서 놀게 된 거죠. 그때 저의 소득은 이제 매월 거기서 일하면 주는 월급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1년, 2년, 3년, 4년 제가 오래 하다 보니까 호봉이 조금씩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승진도 했고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허블라이프를 알게 됐잖아요. 저는 완전히 이제는 어항에서 연못으로 나왔다가 이제 연못에서 완전히 이제 강에 풀린 것 같았어요. 진짜 저는 처음 이런 글로벌 기업이라는 걸 제가 처음 본 거죠. 이런 글로벌 기업, 더군다나 뉴트리션으로 전 세계 넘버원의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에서 정말 무한대의 성장의 가능성이 있는 이런 마케팅을 할 수 있는 제 자신을 보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 완전히 물이 바뀐 거죠. 자, 제가 과거에는 이장님, 그리고 이제 저희 복지재단의 이사장님을 존경했다면 이곳에 왔더니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정말 되고 싶은 거예요. 저런 분처럼 되고 싶은 분이 한 명, 두 명이 아닌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우리 스폰서가 돈을 잘 벌더라고요. 그래갖고 나 너처럼만 돼도 좋겠다 야. 좋겠다 야. 너 그렇게 많이 돈도 벌고. 제가 우리 스폰서를 부러워했어요. 근데 이제 큰 이벤트에 가고 허블라이프를 알게 되면서 너무나 많은 전 세계 사장님들이 이제 눈에 띈 거예요. 이런 다양한 백그라운드에서 저렇게 성공하다니. 그 다음에 이제 사장님들을 넘어서 우리 짐론 선생님이 저의 멘토가 되셨죠. 마큐즈 우리 창립자가 정말 얼마나 멋진 꿈을 이루었습니까? 정말 주변에 수많은 백만장자들과 정말 자기의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그 수많은 성공 스토리를 제가 알게 되면서 저는 마치 제가 정말 강 속에 뛰어든 그런 코이처럼 정말 제가 점점점 제 자신을 성장시킬 수가 있었거든요. 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대로 구현모예요. 제 남편은 그대로 김태호입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같은 사람이 어떤 물에서 노느냐에 따라서 정말 다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 파운더 서클 중에 한 분인 레슬리 스탠포드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큰 비전을 품었던 사람은 다시는 작은 비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너무 멋진 말이죠. 큰 물에서, 큰 강에서 놀았던 코인은 다시 어항으로 못 들어갑니다. 왠지 아세요?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이미 내 물이 여기구나. 강이 내가 노는 물이구나. 라는 걸 알아버렸기 때문에 다시는 그 좁은 생각으로, 다시는 그 작은 곳으로, 어항 속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의 노는 물은 어딘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어머, 나는 아직 어항에서 있는 것 같아. 그렇다면 여러분, 강은 아니더라도 연못으로 나오세요. 물을 바꿔보세요. 왜냐면은요, 연못에 나올 정도의 용기가 있어야, 그래야 수년 후에 여러분이 강으로 갈 수가 있거든요. 자, 큰 물에서 큰 비전을 갖고 정말 크게 성장하실 분이니까 여러분 용기 내셔서 물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가슴 벅차게 감사한 마음으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